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포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포수들이 군필 선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최재훈 선수 그 다음 주자를 정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박성원, 허건해 선수의 수성일지, 군 제대 선수들의 공성일지 24시즌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ABS 도입으로 포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선수가 누구일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과도기로 넘어가고 있는 포지션 바로 포수입니다. 하나는 최재훈이라는 주전 포수가 버티고 있으면서 포수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재훈 선수 다음이 걱정스럽다. 박성원 선수와 허건해 선수가 잘 성장해주고 있지만 23시즌은 만족할 만한 성장치를 보여주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23시즌을 시작하면서 박성원, 허건해 선수를 언급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확실한 타격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재훈 선수는 공격형 포수라기보다는 수비형 포수입니다. 현재 백업 포수는 일정 이상의 수비력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타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타격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존재감이 약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성원, 허건해 선수의 존재감이 약해졌다. 결국 표처스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재용 선수를 비롯 김현우, 안진, 군 제대를 할 장규현, 허인서 선수 등 여러 선수들이 최재훈 선수 다음 포수 자리를 노리고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24시즌도 최재훈 선수는 주전 자리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풀시즌 포수를 하지 못할 것이고 점점 출전 빈도가 줄어들 겁니다. 이제 주전 자리가 바뀌는 과도기에 들어설 것이고 본격적으로 포수 주전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결국 타격입니다. 어느 누가 기회를 살리는 타격을 보여주면서 우위를 점하게 될지 박상원 선수의 수성이냐 다른 포수들의 공성이냐 24시즌은 그 공방전을 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포수가 미치는 영향 정말 큽니다. 그만큼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ABS가 도입이 되면서 혼란이 예견됩니다. 투수들도 투수들이지만 포수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캐칭의 중요도는 내려가고 송구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 말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캐칭이 좋기로 소문난 롯데 유강남 선수가 피해를 볼 선수이고 강견의 포수가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레이밍으로 심판을 속이는 부분이 사라질 겁니다. 일명 덮밥을 해도 상관이 없다. 캐칭의 중요도가 약해지면서 타격이나 다른 부분에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고 도루를 늘리고자 하는 현 트렌드 속에서 방어할 수 있는 요소가 늘어날 것이다. 이게 포수를 평가하는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캐칭과 송구는 따로 평가할 요소가 아니다. 같이 평가를 해야 하는 요소이다. 김지훈 배터리 코치는 모 인터뷰에서 캐칭은 포수의 출발점이고 공을 잘 잡아야 송구로 이어지는 연계 동작을 재빠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포수가 좋은 송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공을 정확하게 던지는 것, 빠른 풋워크, 그리고 강한 어깨이다. 강한 어깨는 선천적인 달란트이지만 제구와 풋워크는 후천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미트, 볼집으로 공을 잡아야 한 번에 쓱 하고 쉽게 뺄 수 있다. 다른 곳으로 잡으면 공을 뺄 때 미세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정확하게 공을 잡기 어렵다. 송구는 풋워크로 시작해 포수 후 공을 빼서 송구 동작으로 들어가는 손과 발의 협업이므로 그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재빠르고 정확한 송구를 하기 어려워진다. 프레이밍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잡아내야 다음 동작으로 갈 때 불필요한 동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야구는 찰나의 스포츠입니다. 송구 시 험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도루를 잡아내는 확률은 떨어질 것이고 제구가 빗나가 야수들이 잡지 못하면 한 베이스를 더 허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프레이밍이 필요 없어진 것이지 캐칭은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어 같은 기사에서 윤학길 감독이 이야기한 부분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투수에 따른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투수는 포수가 잡은 위치를 보고 투구 궤적 등을 수정한다.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한 공이 바깥쪽으로 빗나가 볼이 된다면 릴리스 포인트나 팔스윙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제구력이 좋은 선수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부위로 찍어 누르는 투수들은 상관없지만 제구를 가지고 던지는 투수들은 포수의 캐칭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캐칭이나 프레이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동원 포수는 프레이밍이 투수를 업시키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결국 투수들을 위해서라도 캐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프레이밍의 중요도가 낮아지고 도루를 잡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투수들의 도루 억제가 중요할 겁니다.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죠. 도루 타이밍을 빼앗기면 포수가 아무리 강견이어도 도루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포수가 강견이면 주자는 도루를 하는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3시즌 포수 도루 저지를 보면 10거래에 최재훈 선수와 박상원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훈 선수는 도루 저지를 30번을 해냈고 박상원 선수는 18번을 저격했습니다. 비율을 보면 5거래 두 선수가 포함이 되면서 견제 능력이 좋은 포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최재훈 선수는 도루 시도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6.5%를 기록 중인 최재훈 선수, 보통 7%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억제 능력이 있는 포수이다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주자는 부담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겠죠. 보통 도루 저지는 30%가 넘으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약 절반 정도 도루를 잡으면 3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장점이 있는 최재훈, 박상원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빈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재훈 선수의 반응 속도는 이전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체력 회복도 더디게 흐르면서 확실히 실수가 많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2시즌은 박상원 선수가 좋은 타격을 보여주면서 분담이 되었는데 올 시즌 박상원 선수는 타격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고 최재훈 선수의 출전이 많아졌습니다. 최재훈 선수가 서서히 백업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최재훈 선수를 밀어낼 포수가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최재훈 선수가 건재할 때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박성원, 허건의, 이재용, 김현우, 안진, 장규현, 이성원 그리고 상무에 가 있는 허인서 선수까지 이제는 확실한 장점을 어필해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군대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포수가 아무리 성장이 더디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이제는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로봇 심판의 도입, 도루 억제 능력 대두, 가장 중요한 타격 능력. 이제 최재훈 선수를 밀어낼 선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로봇 심판의 도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고 그 여파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포수가 해야 하는 역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의 포수진의 성장세가 멈추지 말고 포수 공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